네, 써뇨. 오늘 또 좀 임대 준비를 했는데요. 이거를 옮겼어요. 근데 이거 옮기는 비용만 60만 원 들었는데, 저는 출장을 자주 가고 여기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작동이 장마철하고 안개 낄 때 일어나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기하고 안개를 구분을 하는 기술이 아직 없단 말이냐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직 없다는 거예요. 야, 이거 발명을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뭐 1단계, 2단계, 3단계 좀 더 비싼 게 좀 더 이렇게 구분을 잘한대요. 잘하는데 아직도 그 물방울, 안개, 수증기라기보다는 이슬이 그냥 안개라고 하는 게 낫죠. 그 안개하고 연기를 구분을 못해서 장마철하고 환절기 때 이제 안개가 자욱할 때 저기 화재 경보기가 울려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없을 때는 보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세입자가 그 경보기를 끌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쪽 공간으로 옮겼어요. 경보기를.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다 새로 갈고 이제 임대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건데,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인수하고 나서 이 블라인드를 처음으로 펼쳐봤어요. 계속 이제 이게 개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한 몇 군데 하고 저 위에 하나가 계속 떨어져서 순간 접착제로 붙이고 저쯤에 했는데, 펼쳐보니 이제 도화꽃이 있는 그죠? 도화산촌이에요. 도화산촌. 무릉도원. 동양의 유토피아죠. 이 건물을 파신 분이 저한테 한 2억 5천을 깎아주면서 이 건물을 꼭 저에게 팔고 싶다. 당신은 꼭 그렇게 보인다. 성공할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팔고, 사실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인데, 그분이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어요. 그러니까 자기 건강 상태가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악화됐는데, 그래서 이제 유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그 영업권이 10억이었고 건물값이 22억 5천 정도 됐는데, 여기 값이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4억, 그러니까 거래처 정보까지 다 넘기는 거, 그 가치가 10억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좀 시기가 약간 늦긴 했어요. 이 창호 사업이 좀 기울 때였기 때문에 그거를 임자를 찾기가 어려웠죠. 좀 늦긴 했는데 어쨌건 그래서 그 10억에 걸리는 이분이 포기하고 땅하고 건물만 이제 저한테 팔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게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제가 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건물을 내놓는 주인인 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했었어요. 정말 그 가격에 내놓은 게 맞냐 이러면서. 그러니까 싸게 나왔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한 2번 있었고, 그리고 이 동네에 사는 분들, 저기 유명탕집 하시는 분, 그 다음에 저기 모텔 하시는 분, 그 다음에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더라. 아무튼 3명이 지나가다가 이제 또는 식당에서 만나서 자기가 이 건물을 사려고 했다. 근데 그때 뭐 3억이 부족해서 못 샀다, 4억이 부족해서 못 샀다, 이러시더라고. 이게 최소 현금 7억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금매로, 지금은 안 팔릴 수도 있겠지만 금매로, 제가 사자마자 금매로 이제 35억에 팔 수 있는, 즉 사자마자 2배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그래서 이 건물에 있어서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.
그래서 이 건물을 저한테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, 그러니까 잔금을 1년 후에 치른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셨는데, 그러니까 그분이 이 건물을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렇게 못했을 건데, 그 과정이 그 유산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서 그림을 그릴 거라고 얘기를 했고,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 건물에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생각했던, 그래서 저에게 제가 꼭 살 수 있도록 1년 후에 잔금을 치르겠다라는 거를 들어주고 계약서를 써주신 거죠.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인연이죠. 자, 몇 가지 좀 공유할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설날 쉬면서 또 인터스텔라 디자인을, 로고하고 CI 이 디자인을 하면서,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올라가면서 가필진품을 500만 원에 사가신 분이 한 4천 정도 투자하신 분 같은데, 그분이 1억을 못 넘겨서 인터스텔라 그 프랜차이즈 관리를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장문의 문자가 이제 왔어요. 그게 뭐냐면은 제 그림도 팔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술 체험도 하고, 뭐 책도 팔고 하는 그런 미술 체험장 같은 거를, 저와 관련해서 미술 체험장 같은 거를 하고 싶다. 즉 프랜차이즈, 그러니까 판화 거래소까지는 아니더라도. 그래서 이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몽당연필 개념이 있어요. 몽당연필, 이거는 미술도 무료로 배울 수 있고, 그러니까 미술 체험장이 되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판화까지는 아니더라도, 물론 자기가 사서 거기서 뭐 좀 더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은, 이제 정식으로 저랑 인터스텔라를 판화 거래소를 하기로 하신 그 분들은 저한테 60% 가격에 가져간단 말이죠. 그것 자체가 이제 프랜차이즈 권리인 것이죠. 판권이죠. 굉장히 중요한 프랜차이즈 권리인 거죠. 공급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. 그래서 이제 인터스텔라 판화 거래소 말고 아트샵 겸 미술 체험방, 그리고 미술도 이렇게 무료로 배울 수도 있고, 물론 이제 인터스텔라도 다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그 변호사의 권리가 있고 법무사, 행정사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변호사는 심지어 변리사 일까지도 볼 수 있고 법무사 다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그 왜 변호인인가 영화 보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만한 이렇게 여러 권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이걸 다 합친 게 변호사가 되는 거죠. 변호사 권리인 거죠. 그런 것처럼 인터스텔라 판화 거래소는 아트샵도 할 수 있고, 미술학원도 할 수 있고, 다 할 수 있어요. 카페도 할 수 있고. 그런데 이제 알로하스나 몽당연필 개념의 그 프랜차이즈는 저한테 그 60%의 판화를 공급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 것들이 갈 수 있어요. 뭐냐면은 아트 상품, 사인북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친환경 발명품들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실용신안 같은 걸 내놓을 건데, 고리들이 개발한 탄소 제로 친환경 발명품들, 그런 것들 거래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제공하는, 파견하는 강사들이 가서 미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, 그래서 좀 나눠보자면 이제 몽당연필 프랜차이즈로 하자고요. 그게 이제 만약에 미술 교육만 하고 카페나 식당을 안 한다, 그러면 몽당연필 간판을 걸면 되고, 거기가 카페나 뭐가 먹을거리하고 관련된다,
뭐 이렇게 친환경 비누도 팔면서 이렇게 뭔가 먹거리도 제공하고 요구르트도 팔고 뭐 이런다. 그러면은 알로하스라는 브랜드 제가 다 그 상표 등록을 해놓은 거니까. 그래서 알로하스도는 몽당연필 프랜차이즈 판권을 1,000만 원 이상 투자자에게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틀 전인가 이제 이 얘기를 꼭 공지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, 한 분이 약 2,400만 원을 저한테 투자한 분이 있었는데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어서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. 환불 여력이 되느냐,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뭐 등등 해서 박 실장이 상담을 해서 1,200만 원만 환불해 가기로 하고 환불을 바로 해드렸어요. 그분은 이제 굉장히 급한 돈이 필요해서.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1,000만 원 이상 정도는 남겨놓으라고 그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 아트샵 또는 미술 체험장 또는 뭐 친환경 발명품도 팔고 사인북도 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좀 대량 생산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100여 군데가 생겨도 되거든요. 동네마다 있어도 돼요. 이거는 하나의 사랑방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. 그래서 1,000만 원 이상 투자자면은 투자자를 제가 이렇게 모두 이 판권을 주면은 아마 공급권이죠. 공급권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100여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, 판화거래소는 지금 한 19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18분에서 19분 정도가. 그러니까 총 20군데를 할 건데 한 군데는 제가 직영을 하고 한두 군데는, 그래서 18분 정도가 전국 곳곳에 이제 판화거래소 겸 그 이하 모든 건 할 수 있는, 뭐 굿즈도 거래할 수 있고. 그런데 이제 알로하스나 몽당연필, 그러니까 1,000만 원 이상 투자자의 판권은 아트 상품, 사인북, 굿즈, 발명품, 뭐 공예품,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랑 공급 계약을 하고, 거기서 판화도 팔 수 있으나 중요한 건 판화가 공급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판화 거래소에 가서 판화를 좀 더 할인해서 사가셔서 2차 판매를 하면 되겠죠. 판화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은 안 되니까. 그래서 1,000만 원 이상 투자자 전체에게 그런 어떤 미술 체험, 몽당연필, 굿즈나 뭐 이런 거 판매, 알로하스, 아트샵, 미술 체험, 뭐 식당 카페에서도 뭐 상관없고 그런 판권을 제가 공급 계약을 권리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. 1,000만 원 이상, 그러니까 1,000만 원 이상 투자는 참고하시고요. 이거는 가족 합산은 안 돼요. 개별로 가족 합산은 이건 안 되고, 그렇게 되면 너무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서서 이 판화거래소는 가족 합산으로 1억 이상을 이렇게 했지만은,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노랑태양 화황은 이거는 더 이상 가피를 안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가피를 제가 품절 표시했고 20만 원으로 낮춰서 아트 상품으로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. 물론 뒤에다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, 왜냐면 이제 점점 가피를 할 시간이 없어요. 그런데 빨간 태양은 좀 문제가 있어요. 빨간 태양. 그러니까 저번에 지하투 페어에서도 한 분이 이거를 사고 싶다 그래서 가피를 안 한 상태로 20만 원에 팔았단 말이에요. 왜냐면 이 노란 태양은 가피를 안 해도 완성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딱 괜찮아, 내 마음에 들어, 그냥 이 정도면 뭐 괜찮아. 근데 빨간 태양은 가피를 안 하면 얘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완성도가 안 돼. 그러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. 이렇게 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가피를 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빨간 태양은 60만 원으로 올려서 이제 계속 공급을 저 끝날 때까지, 뭐 많이 안 남았어요. 지금 한 30개 남았나. 아무튼 끝날 때까지 하고,
지금 이 업체랑은, 이걸 만들어주는 업체랑은 제가 거래를 끊을 거예요. 이거 하고 더 이상 추가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이제 아시는 분 제가 왜 거래를 끊는지 약간 살짝 안 좋은 게 좀 제가 봤을 땐 프로답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정판이 돼버리는 거죠. 고우리들 더 이상 안 할 거다.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아트 상품은요 다 한정판이에요. 판화랑 똑같아요. 계속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쓰기가 귀찮으면은 신경 쓰기 쓰리면 그거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. 가필이라는 것도 진품하기도 바쁜데, 그죠?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이거 3호짜리는 일단 단종된다. 더 이상 팔지 않는다. 그래서 그냥 20만원 뒤에 사인만 있는 상태로 아트 상품으로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필 진품은 안 나오는 거예요.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부분.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 60만원으로 제가 가격을 올렸는데 이거를 사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. 고리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조카가 무조건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높다라는 걸 아는 거죠. 그러니까 60만원에 진품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100만원 이하로 진품을 살 수 있는 게 가필 진품도 진품이거든요. 진품에 아우라가 있죠. 왜냐면 다 그림마다 달라지거든요. 이게. 그래서 무조건 사라고. 그래서 연락이 왔다라면서 조금 전에 전화가 박 실장한테 와서, 그래서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이 화황이 이제 단종된다. 더 이상 가필하지 않는다. 하지만 고리들 시리즈는 이 시리즈 자체가 제가 가필을 하는 게 그 컨셉의 완성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비교적 이제 더 간단하게 되겠죠. 아무래도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. 그래서 고리들 시리즈는 그 낫달도 계속 제 손톱이 들어가면서 계속 하게 될 겁니다. 자, 제가 판화 거래소, 그 다음에 딱 간단하게 판화 거래소하고 굿즈 거래소라는 걸로 이름을 나눠봤는데, 제가 거래소라고 하는 거를 그림본이 화폐, 유일한 공예품 또는 사인이 있는 어떤 것들, 그 작가의 사인이 있는 것들은 그것 자체가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는 거래소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1억 이상 투자자의 그 판화 거래소 인터스텔라하고 지금 제가 1000만원 이상 투자자에게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굿즈 거래소, 예를 들자면, 그 다음에 미술 체험장, 이 공급 계약하고 이 판권은 그곳이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지금은 이런 그 법률 자체가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건데 나중에는 그게 만들어질 것이고, 또 만약에 없다면 제가 이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뭔가 은행의 그 일하고 갤러리의 일이 아마 미술본이 아트본이 화폐라는 것은 그런 요구가 먼저 있을 것이고,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뭐 특별시나 뭐 특별자치도나 이런 데에서 허가해서 어떤 특정 구역 내에서 그림이나 그 작가의 사인이 있는 책이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교환이 되고, 또 거기에 뭐 잠깐 맡겨놓으면 이자가 붙는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담보대출이나 렌탈의 그 효과가 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당근마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렇게 또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잖아요. 근데 예술품 본위 화폐의 시대는 바로 이런, 제가 현재 공급 거래하는 이 판화 거래소나 굿즈 거래소가 그 모태가 되는 거죠. 모태.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그 예술품 본위 화폐 시장의 최강자가 되는 거죠. 고리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대중화되고, 또 저한테는 또 해외
약 2만 명의 회원이 있는 지아트가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 가는 거죠. 해외에도 이렇게 지사를 낼 수가 있고 하면서, 그래서 이게 단순한 아트샵이 아니다. 지금 제가 혜택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, 이것은 어떤 은행을 하나 설립하는 효과가 나중에 생긴다.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, 오늘 잠깐만요. 연기 감지기 교체는 오늘 못했으니까 연기 감지기가 좀 한 몇백만 원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조금 연기해 놨어요. 그 본체 말고 연기했는데, 이제 그것까지도 해야 되죠. 이제 제가 쓰는 게 아니라, 그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안 쓰면 연기가 가능하는데,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안 쓰면 불법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달아야 될 때가 된 거죠. 안 쓰면 이제 불법은 아닌데. 그래서 이것도 몇백 들여서 이제 한 40% 정도, 여기 공장에 40% 정도 위에 연기 감지기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없는 공간이 있는데, 그거를 빨리 임대 주기 전에 빨리 그거를, 그래서 다음 주쯤에나 아마 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, 오늘은 이거 이전하는 것만 해도 뭐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설날 이제 집사람이 인터스텔라 그 디자인을 할 때 옆에서 이제 유튜브로 미학 공부를 했는데, 진중권이 강의하는 미학 강의는 뭐 언제 들었더라? 2004년, 그거는 뭐 2002년, 3년, 4년 그때 아트앤 스터디에서 다 들었고요. 진중권의 그 미학에 대해서는 다 이제 공부를 했고, 최근에 이제 최광진 씨가 미학 강의를 하는데, 뭐 예술이란 무엇인가, 예술가의 세 가지 수준,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대가가 되었나, 그 다음에 진품의 아우라는 어떻게 나오는가, 뭐 등등등 쭉 있어요. 쭉 있는데, 그 강의 중에 양자적인 얘기를 자꾸 합니다.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, 입자와 파동. 우주 전체는 다 연결되어 있고, 그것이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, 입자화되는 것이다. 근데 그 형식을 또다시 깨고자 하고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, 그 본래성을 다시 찾고자 노력하는 행위, 그것이 바로 예술이고,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. 그러니까 이거는 최강진의 그 미학은, 우리 모 아미고님도 그렇게 그 카톡이 오던데, 이게 양자 미학이에요. 그런데 고리들 그림, 제 그림 자체가 관찰적 효과와 평행우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그 양자미학적 그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최광진 씨는 언젠가는 이제 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그런 논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운명적으로 느꼈습니다. 그 최광진 미학 강의를 들으면서 언젠가 저랑 만나게 될 거고, 저랑 대담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최광진 씨 강의는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좀 쭉쭉쭉 달아드릴 건데, 그러니까 제 그림의 그 잠재력이 이 양자미학적 그림이기 때문에,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화되기 시작할 텐데, 제 그림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예술품본위, 아트본위 화폐 시대가 올 때 제 그림 자체가 그 어떤 모든 예술품들의 기준이 되는, 그 어떤 무디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이 돼버리는 것이죠.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 것이고, 그런 자격이 있는 예술가가 되겠죠, 제가. 그래서 또 저번에 또 양자에 관해서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고요. 양자 얽힘에 대해서. 그래서 제 그림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평행우주나 또는 잠재적
현실이 입자화되고 실제 우리의 현실이 되는 순간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붕괴의 순간을 담았다라고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죠. 그래서 이게 확률이 0.000000001%가 100%가 되는 순간을 그린 거예요. 제 그림 자체가. 그래서 제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? 소원성취 만사여의의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종의 여의주 같은 거예요. 여의주. 동양적인 전설로 얘기하자면 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.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양자미학적인 그림이 그 컨셉으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은 뭐냐면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그리는 거예요. 0.00001%가 100%가 된 순간을 그린 그림이에요. 제 그림은. 그래서 제 그림 속에 있는 해와 달, 그 다음에 꽃행성 같은 것들이 동양 신화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여의주예요. 용이. 그리고 옛날에 그 무슨 만화에서 무슨 구슬 무슨 만화더라?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만화 있었는데 막 구슬을 찾아서 여의주를 찾아서 막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무슨 금속 몇 개를 찾으면 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막 그런 전설이 이제 그 여의주의 전설인데, 그래서 제 그림의 그 눈동자 하나 가운데 있는 그 둥근 모양 그거 자체가 여의주다, 이런 그렇게 신화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만 오늘은 얘기하고, 바로 확률 붕괴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다. 여기까지 얘기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제가 또